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이 4개 리스트가 그 아이들을 관찰해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버티는 걸 학습하고.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안타깝게도 영어를 잘할 수가 없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단어 습득시키기. 이거를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 원서 읽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이거라고 보고, 저는 많은 사교육계에서도 그 학원을 많이 다녀도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기초 단어가 안 돼 있는데 그거보다 어려운 텍스트를 뭐 읽는다든가 원서 읽기로 한다든가, 혹은 그거보다 많은 어휘가 요구되는 수업을 많이 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미포 진독에 이제 물붓기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어 습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서 읽기를 하더라도 책을 막 제시를 해줘요, 부모님이. 하는데 처음 제시하는 책이 만약에 해리포터예요. 얘는 영어를 몰라요. 학교 수업만 좀 들은 정도예요. 그런데 시작을 해리포터로 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단어를 모르는 게 어느 정도가 있지. 이게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거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접하는 텍스트에서 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기초 단어는 채워줘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울 거냐? 가장 이상적인 거는 굉장히 쉬운 책을 같이 읽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Elephant and Piggy 이런 거 있잖아요. 한쪽에 뭐 두세 단어 있고 이런 책, 이런 걸로 같이 읽으면 좋아요. 예, 그러면서 어휘를 같이 습득해주면 좋고, 이게 만약에 좀 안 맞다 본인은 하시면은 뭐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어 외우기 카드 있어요. 수박 같은 거 그림 그려져 있고 watermelon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재미없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어린아이들은 단어 낱말 외우기 카드를 그렇게 지겹게 여기는 애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재밌어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에는 이거 활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영어를 좀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막 진짜 뭐 중학생이다, 근데 나는 원서 읽기 아이한테 하게 해주고 싶으시다, 근데 기초가 정말 안 돼 있다 하면은, 이때는 저는 차라리 단어장을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단어장은 그 워드마스터 중등 기초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는 진짜 쉬운 단어들 막 있어요. teacher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런 단어장 외우는 거 괜찮고, 만약에 혼자 잘 못 외운다, 대체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부모님이 같이 해줄 시간도 제한적이다 하면은 그 클래스 카드라고 있어요. 이게 단어 암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쓰게 하시면은 그 레코드가 다 찍혀요, 기록이. 얘가 단어 시험 어떻게 봤고, 이게 결과가 어땠나, 첫 번째 시험 몇 점이었고 두 번째 시험 몇 점이고, 이게 다 찍히거든요. 관리하시기에도 용이하니까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더라도 기초 단어를 이제 뭔가 습득할 수 있게 그림이랑 매칭해서 예를 들면 써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교과서나 이런 건 사실은 좋아요. 잘 효과적으로 쓰여져 있는 게 맞는데, 요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학교에서 숙제를 거의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숙제를 내주면 민원을 자꾸 제기한대요. 왜 숙제를 내주시나요? 우리 아이 바쁜데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된 숙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익히는 시간이 없으면은 단어 습득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굉장히 미미하게 될 거다. 정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단어도 채워지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학교 수업만 잘 들었다 하면은 초등학교 뭐 졸업할 때가 됐는데 6학년인데 뭐 graduate 이런 단어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애들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꽤.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영어의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이 다 치면은 300시간 좀 넘는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기초 단어가 막 많이 채워질 수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초 단어 익히기는 같이 좀 해주시는 게 맞다. 이게 되고 나면은 아이한테 책만 공급을 해주셔도 아이가 스스로 나머지는 유추해서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안 돼 있는데, 완전 기초 단어가 안 돼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데 야 엘리펀트 앤 피기 보자 하면은 이거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아씨, 이걸 저한테 보라고요? 지금 돼지랑 코끼리 나와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나한테 안 맞아요? 하고 자기 정서 발달에 맞는 거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초 단어가 공백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힘들어지니까 그냥 책만 제시해도 그 다음에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아예 어렸을 때 진짜 엘리펀트 앤 피기 같은 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시작이 늦었다 하면은 기초 단어를 어떻게든 채워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스스로 굴러가는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 능력 신장 이 체제를 만들기가 힘들 거다. 그러면 이제 기초 단어를 습득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 그러면 야, 기초 단어가 어디까지일까? 어느 단계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채워져야 이게 기초 단어를 습득했다고 뭔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자기 학년 -2에 해당하는 AR 책을 읽었을 때 그 단어를 크게 지장 안 받고 유추력을 동원해서라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단어. 그거 정도가 기초 단어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그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50% 이상을 이해를 못한다 하면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는 중학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알아야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어를 좀 잘하려면 아주 기초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두 번째, 파닉스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게 근데 왜 안 되냐?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치냐 하는데 가르쳐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직접 내뱉어보고 그거를 코칭받고 교정받고 피드백받고 이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들어서는 완전히 이 숙달이 안 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론 설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학교 교육 체제나 뭐 사실은 상당수의 학원 교육 체제도 이거를 설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설명은 관건이 아니다. 설명은 다 있어요. 체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 못한다 이거죠. 이론 설명을 통해서 이거를 습득하는 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은 따로 챙겨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럼 이 파닉스를 왜 해야 되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뭐 이렇게 어떻게 읽었어요.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은 내가 읽을 때마다 옆에 애들이 다 웃어. 이러면은 자신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우는 영어가 내가 실용적으로 구사하는 거랑 연결이 안 된다. 이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쓸모가 별로 없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서 이 학습 동기부여에도 좋지가 않다. 이렇게 봐요. 자신감, 학습 동기부여. 요거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이 크고 또 뭐냐 읽는 정보, 시각 정보랑 듣는 정보, 청각 정보가 이게 조화롭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연결이 돼서 이 영어 세계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잘 안 된다. 파닉스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요거는 따로 챙겨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것도 파닉스 책으로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제안 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비스킷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AR1 정도에 해당하는 책이거든요. 그거를 10권을 낭독해보게 한다. 그거는 같이 해주시는 거. 그 정도면은 파닉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발음이 완벽할 때까지 이거를 반복을 시키고 교정을 해야 되냐? 그럼 아마 아이가 미쳐버릴 거예요. 완벽한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부모님께서 들었을 때 아이가 말하는 것만 들었을 때 어딘지 알겠다. 무슨 단어를 의도한지 알겠다. 요 정도 되면은 괜찮다. 그 정도 비스킷 시리즈 10권 낭독 요 정도 해주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거 점검해 보시고 싶잖아요. 영어책을 지금 읽고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보게 하는 거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아이에게 맞는 교재, 책을 찾아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대하기 힘들고 학원에서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 왜냐? 1대 다수, 선생님 한 명의 아이가 다수 체제를 유지하잖아요. 이런 체제에서는 자신한테만 맞춤형 책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물론 그 와중에는 정말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운 좋게 그런 분을 만날 거라고 전제로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직접 찾아주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성향, 단계 이런 거 잘 이해하는 분은 부모님일 거니까 특히나 저학년 때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이들은 이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야,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터넷 검색해봐. 네 나이 넣고 관심 분야 쳐봐. 그럼 다 책을 제시해줘.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이건 정말 기대하기 힘들다. 이 희박한 확률을 기대하고 계획을 짜시면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정말 어린 나이 때 초등학교 1학년 이런 때 시작할 수가 있다. 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시작할 수가 있다 하면은 기초 단어 따로 챙겨주는 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 한쪽당 한 단어 있는 그런 책으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단어 습득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게 아이한테 맞는 교재 찾아주기이기도 하다. 네 번째, 아이가 앞으로 보게 될 내신 시험과 수능 기출문제를 미리 접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적어도 저는 제시하는 기준은 2년 전에 해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중학교 입학을 염두에 둔다 하면은 4학년 정도 때에는 중학교 때 이런 거 본다 하고 기출문제를 적어도 한 두어 번이라도 풀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거를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입학 전 2년 전이니까 중2죠. 그 정도에는 진학 예정인 학교의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거를 풀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학업적인 방향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뭐가 부족한가 이걸 알아서 집중적으로 보완하게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죠. 인터넷에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내신은 좀 찾기 힘들 거예요. 뭐 수능 같은 거 모의고사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스스로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기대하기 힘들어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현실적이다. 그러면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뭐 일하셔서 뭐 못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교육으로 했을 때는 요 4개가 다 채워진다고 보세요? 사교육을 해도 학원을 보낸다 했을 때 이거 장담 못한다. 많은 수의 경우에 학원을 많이 다녀도 오랫동안 다녀도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만시간의 법칙을 깬 애들이에요. 만시간을 뭐 투자했으면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안 되는 애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게 4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이 4개 리스트가 그 아이들을 관찰해서 나온 거예요. 학원은 몇 년 다녔는데 굉장히 뭐 기초적인 것도 단어도 못 읽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멍하게 있어요. 다른 학원에 막 오래 다니다가 저희 학원에 처음 왔는데 이 수업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묘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냥 보고 있는, 이런 약간 멍한 눈빛을 보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교재를 굉장히 오랜 시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업이라는 게 다 이런가 보다,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이해를 온전하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이해가 잘 되고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경계도 불분명한 애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보고 나온 리스트예요. 학원 체제에서도 이거는 온전하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영어를 잘할 수 없다 주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사교육으로도 좀 채우기 힘든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는 거를 학습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버티는 걸 학습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는 방법을 몰라요. 수업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참 슬플 때가 있는데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더 쓰면 쓸수록 성적이 상승하더라, 뭐 이런 뭐 상관관계를 뭐 조사한 기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건 확률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 사교육을 하는 게 아이들이 잘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그 통계적으로도 거의 사실로 보여요. 완벽한 인과관계냐, 그것까지는 뭐 해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상위권의 애들일수록 사교육비 많이 썼다, 이게 상관관계 엄청 뚜렷해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뚫는 애들이 있잖아요. 사교육비를 써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은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그래서 진짜 제일 높은 확률을 만드시고 싶다 하면은 다 쓰시면 돼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채널에서 원서 읽기 같은 거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원서 읽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사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도 이길 수가 있어요, 책 많이 읽는 걸로. 그리고 그걸 떠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초기에 부모님들이 스스로 굴러가는 메커니즘만 확립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이제 아이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원서 읽기 해야 된다. 원서 읽기가 이제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것보다 좋은 점은, 전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가 기본적인 이제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더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능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서 읽기이기 때문에 그 능동성이 길러질 여지를 더 주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이제 정책을 낸 게 있어요. 그런 정책들을 보셨을 때 이 정책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를 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온전치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수업 체제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맞춤형으로 피드백이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방과 후 수업도 사실은 선생님 한 명에 학생 다수 유체제를 유지할 거잖아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채워줄 거라고, 온전하게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올린 영상들도 있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공교육을 너무 불신하게 만드는 컨텐츠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교육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공교육에 대해서 원장님들은 뭐 어떤 생각이신가? 공교육, 우리나라 공교육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인력은 최고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 뭐냐? 시간 자체가 너무 적다. 영어 이제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초등학교 때 한 300 내지 400시간, 중학교 때 300 내지 400시간, 고등학교 때도 비슷해요. 합쳐서 한 1000시간 정도 되거든요. 초중고 다 합치면은 1000시간을 갖고서는 달성할 수가 없는 정도의 능력치를 요구하는 시험을 입시 문제에서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내신 수능 시험이에요. 1000시간을 해서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요새는 학교에서 과제도 거의 안 내줘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 원어민들도 풀기 힘들어하는 수능이나 그 수능보다도 더 풀기 힘든 내신 문제, 대응이 안 됩니다. 학교 교육 자체는 사실은 저는 시간 대비 효율성은 좋다고 봐요. 하지만 시간 자체가 너무 적고 여러 아이들을 분반 안 하고 가르친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거는 학교 교육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이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가?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포하면 100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능을 잘 보려면 그거에 진짜 10배는 해야지 견적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잘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10배를 학교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표가 그 정도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시간 늘리고 방향을 찾는 게 맞겠죠. 오늘은 뭐 좀 약간은 씁쓸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감사합니다.